자, 또 협박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성관계 동영상이 찍혔고요. 등장인물이 바로 재벌 3세입니다. 액수는 무려 30억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병헌 씨가 성희롱을 했다는 영상으로 50억 협박을 받았었는데 자, 비슷한 사건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예,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왜 이런 영상을 찍었고 왜 30억을 불렀는지 궁금하네요. 예, 국내 최고 배우에 이어서 국내에서 이 10대 그룹에 속하는 예. 회사의 이 사장인데요. 이분이 그 만나던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두 남녀로부터 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30억을 주지 않으면 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 이런 협박에 시달렸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하는데 네. 사건 당사자 간의 관계, 그 관계를 먼저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여기도 등장인물이 이제 모두 4명입니다. 4명이요? 예, 피해자, 이 대기업 사장이 피해자니까 일단 있고요. 이 화면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네. 대기업 사장은 이 미인대회 출신의 김모 씨, 그리고 김모 씨하고 알고 지내고 있었는데. 예, 이렇게 둘이 알고 지내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 씨는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룸메이트죠. 예. 그 친구가 있었는데 이 대기업 사장이 자신의 룸메이트와 성관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연인인 오모 씨와 함께 그 장면을 녹화하기 위해서 그 집 곳곳에 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추정이 그래요?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보한 동영상을 들고 이 대기업 사장에게 30억을 달라고 협박을 했고요. 예. 그 중에서 대기업 사장은 4천만 원가량을 뜯겼다고 합니다. 일단 주긴 줬군요, 처음에는. 예, 이병헌 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과 달리 이 대기업 사장은 4천만 원가량을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요구가 중단이 됐어야 하는데 30억을 다 내놔라고 끝까지 요구를 하니까 이 협박에 견디다 못해서 결국 경찰에 신고해서 두 사람이 체포되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자, 결국엔 보니까 이 대기업 사장, 재벌 3세라는 분이 이분이 협박을 당한 건데 30억을 달라. 그렇죠. 이 두 분이 여성분들인데 서로 룸메이트였고 친구인데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이렇게 성관계를 맺으니까 이 두 사람이 짜고 영상을 찍었다. 그렇게 설명이네요. 예, 정확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이병헌 씨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이 사건이 발단을 찾아보면요,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 발언 동영상이 있었고요. 예. 이번에 사고가 난 이 대기업 사장의 경우에는 성관계 동영상 뭐 비슷하죠. 그리고 둘 다 50억과 30억 이렇게 거액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처하는 데선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병헌 씨는 협박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두 사람을 구속시키게 됐고요. 예. 하지만 이 대기업 사장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이나 뜯기고 난 이후 협박이 멈추질 않고 6개월 동안 시달리고 그런 이후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이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류혜 교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이런 협박을 받으면 조금 어떻게 잘 해결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 자, 이렇게 좀 6개월 뒤에 신고를 했다면 많이 시달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동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결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예. 애쓰다가 4천만 원을 줬지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그제서야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 6개월이나 걸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볼 때는 우리가 이병헌 씨 사건과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본인이 나오는 동영상이라는 것이고 네. 하나는 말만 했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더 많이 고소하는데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이 두 분은 지금 실형이 선고됐어요. 그죠? 이 피의자 두 분. 네. 그죠? 근데 이 두 분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만약에 혼자서 하게 됐다면 공갈죄, 협박죄 등등 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생각보다 징역이 낮아질 수 있지만 네. 두 사람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징역이 높게 나올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계획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예. 계획에 의해서 수반된 우발적으로 녹음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실형을 피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3년 이상의 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3년 이상의 징역이 원래 정해진 규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징역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재벌 3세고 또 결혼을 한 신분인데 이렇게 사실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무거워야 되는 자리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한국에는 사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정말 황무지에서 어떤 결실을 이뤄낸 아주 재벌 기업들의 창업주들이 있습니다. 예. 1세대를 거쳐서 2세대,
그 아버지 세대가 고생하는 것을 지켜본 2세대만 해도 사실은 그런 기업가 정신이 살아 있었는데 지금 이 경우도 3세대고 예.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물의를 일으켰던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도 결국 이제 재벌 3세대 오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고생보다는 은숟가락이 사방에 놓여 있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땀과 어떤 피로 이룬 어떤 결실이라는 것을 모르고 예. 큰 이러한 세대들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저러한 그 반기업 정서를 저렇게 되면 굉장히 자극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지금 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적으로 어떤 뜻을 모아서 기업을 어떤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를 어렵게 만드는 저러한 그 일들이 다시 자꾸 반복되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자, 자중하고 자성하고 또 국민들에 대한 고마움 항상 가져야겠습니다.